노후 준비의 정답. 지출 통제만이 살길. 돈 없으면 늙어서 고생한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젊을 때는 노후 준비가 피부에 와닿지 않죠. 욜로, 플렉스 같은 말들이 유행하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출 통제 왜 중요할까? 지출 통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길어진 수명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노후 자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 습관을 들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례 1. 커피 한 잔의 기적. 매일 아침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이면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이 돈을 연 5%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은퇴 시점에는 약 1억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출 습관 하나가 노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2. 빚의 늪에서 벗어나다. 과도한 소비로 인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나 대출은 빚의 늪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빚은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소득을 갉아먹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례 3. 계획적인 소비의 힘. 계획적인 소비는 충동적인 지출을 막고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예산을 세우고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면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출 통제 어떻게 시작할까? 가계부 작성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예산 설정 매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파악하고 예산을 설정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충동적인 소비를 막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합니다. 저축 습관 들이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저축 계획을 세웁니다. 현명한 투자,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입니다. 지출 통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지출 통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푼돈의 마법, 커피 한 잔의 기적 노후를 바꾸는 작은 습관.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설마 그게 내 노후를 망치겠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푼돈이라고 무시했던 지출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이 되거나 노후 준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한 잔처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지출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곤 합니다. 5,000원의 함정 티끌 모아 태산. 매일 아침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습관. 얼핏 보면 큰돈 같지 않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5,000원, x 30일, 한 달 15만원. 한 달 15만원, x 12개월, 1년 180만원. 1년에 18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복리의 마법 시간이 만드는 기적. 만약 매일 커피 한 잔 값 5,000원을 연 5%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은퇴 시점에는 약 1억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0년 후 원금 180만 원년간 X 30년 5,400만 원. 30년 후 이자 약 5,500만 원 복리 효과. 총 금액 약 1억 900만 원. 물론 투자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큰 차이 푼돈 저축의 힘. 커피 한 잔은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푼돈들이 존재합니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간식,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담배, 매달 자동 결제되는 OTT 서비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푼돈들을 줄이고 저축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푼돈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절제와 자제력 향상,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노후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인 여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푼돈 저축 어떻게 시작할까? 지출 분석, 가계부를 쓰거나 은행 앱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출 패턴을 분석합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냅니다. 푼돈 저축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저축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1,000만 원 모으기, 매년 해외여행 가기 위한 자금 마련 등과 같이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저축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동 이체 활용, 푼돈 저축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월급날이나 특정일에 자동 이체를 설정합니다. 자동 이체를 활용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 개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릅니다. 쇼핑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할인이나 쿠폰을 적극 활용합니다. 저축 챌린지 참여, 푼돈 저축 챌린지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축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푼돈 저축 꾸준함이 핵심. 푼돈 저축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빚의 늪, 탈출은 가능하다. 과소비 습관 극복과 재정 건강 회복. 딱 한 번만.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부터 아껴야지.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욜로와 요에로나 플렉스라는 유혹에 넘어가 과소비를 하고 그 결과 빚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나 대출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빚, 삶을 올가매는 족쇄. 빚은 우리 삶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 불안감, 빚은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빚 독촉 전화나 우편물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미래 설계에 어려운 빚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등 중요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인간관계 악화, 빚 문제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중한 관계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빚 탈출 첫걸음은 인식.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빚 현황 파악, 현재 자신이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빚을 목록으로 만들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소비 습관 인지, 빚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과시욕으로 인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이나 재무상담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빚 탈출 핵심은 실천. 빚 탈출을 위해서는 인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소득 범위, 내 생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축 습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소득 창출, 본업 외의 부업이나 투잡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빚 탈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자제. 신용카드는 빚을 늘리는 주범입니다.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빚 탈출 성공 사례, 희망을 잃지 말자.
사례 1. 30대 직장인 어씨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어씨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빚 탈출 후에는 저축 습관을 들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례 2. 40대 자영업자 B씨 사업 실패로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 B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감면받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빚 탕감 후에는 철저한 재무 관리와 함께 사업 계획을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사례 3. 50대 주부 C씨 남편의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C씨는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빚 탈출에 나섰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틈틈이 재택근무를 하여 추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빚 탈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 빚 탈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 빚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빚 탈출 과정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빚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함께 빚 탈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